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요. Literary Mastery. Literary는 정말 문자 그대로 마스터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학의 마스터라는 이런 더블 미닝이 있는 강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의 고수가 되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저의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이제 14년 정도 교육대를 나왔고요. 하버드 교육대를 나왔고, 그리고 또 그전에는 아동 심리학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잘 전달을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심리를 잘 파악을 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은 선생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부터 저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제 몸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라포가 아이들하고 좀 더 쉽게 친근해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걸 하고 언어 심리 이런 걸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수업을 알려드리면요. 자, 고전 많이 들어보셨죠? 클래식이 중요하다는 말은 안 들어보신 어머님들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주 어릴 때부터 클래식 100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수업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게 맞아요. SAT에 고전이 패스지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SSA도 마찬가지고 AP, IB 당연히 그렇고 고등학교 영어 수업에 고전을 읽고 페이퍼를 쓰고 literary analysis를 하고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읽고 분석하고 그걸 거 쓰기 하고 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전을 당연히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고전을 읽으면 당연히 실력이 늘기 때문에 애들이 리딩 레벨이 당연히 올라가죠. 그리고 시야도 좀 생각하는 것도 좀 많이 이렇게 브로드해지고요. 그렇죠? 자, 중요성은 다 모두 아세요. 문제는 그래서 고전을 읽어야 한다? Yes, 당연하죠. 하지만 애들은 읽을 수 없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읽을 수 없어요, 얘들이. 왜냐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제가 볼게요, 이거. 백천이 동도해라 하시부석이요. 우산이 저는 애 재경경의 눈물이요. 분수 충북원 한무제 서름이더라. 비적적 저두견은 어쩌고 저쩌고. 방에서 쫓겨난 봉순이는 저만큼 오는 길상이를 보자 이미 눈물은 말랐는데 새삼스럽게 훌쩍거린다. 와 그리 찔찔 울고 있노. 울면 와 내가 무슨 상관이고. 그러면 울어라 니 많이 울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뭐죠? 박경리 토지예요. 그죠? 1970년도 쪽에 그때 세우는 박토지의 책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우리 학생들은요. 부모님들은 거의 웬만하면 한국 분이세요. 그쵸? 그리고 얘네들은 보통 영어 유치원을 다녔고 그러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1학년 때부터 미국 학교를 갔던지 아무튼 가서 얘네들이 공부를 한 거는 6, 7년 maybe예요. 이것도 그렇지 않은 학생들 3, 4년밖에 외국인 학교에서 공부하는 적이 그것밖에 안 된 학생들이 많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외국 애들이에요. 외국 애들이 영어를 잘해요. 영어를 잘하면은 우선 타일러 한국말 잘하잖아요. 한국말이 타일러가 아무리 한국말 잘해도 어느 정도 뉴스페이퍼 정말 열심히 해서 뉴스페이퍼는 읽겠지만 클래식스 와그레 찔찔 우노를 살려낼 수도 있겠지만 웬만한 사람은 모르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요. 그게 똑같이 이건 이제 Adventure of Tom Sawyer Mark Twain입니다. 이것도 어려운 건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근데 한국의 고전, 외국 고전을 어머님들이 한국말로 읽어봤을 때는 야, 그거 너무 유치한 내용 아니야? 특히 톰 소여 같은 경우는 그냥 애가 어디 나갔다가 무슨 아일랜드에 갇혔다가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되는 그냥 장난꾸러기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맞아요, 내용은. 하지만 읽으면 보세요. And the boy, can't I never learn anything? Ain't he play me tricks enough like that for me to looking out for him by this time? But old fools is the biggest fools there is, and can't learn an old dog new tricks, as the saying is. But my goodness, he never plays them all like 2 days, and how is a body to know what's coming? He appears to know just how long he can torment me before I get my dander up. 모르는 단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사투리예요. 다 사투리. 사투리에다가 옛날 할머니가 하는 말이고 dander up?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생 우리가 캘리포니아, 뉴욕이나 시카고나 이런 데서는 들어볼 수 없는 말이에요. 내용은 무슨 늙은 바보가 최고의 바보라는 등 늙은 개는 트릭을 알려줄 수 없다는 등 이런 거예요. How's a body to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appear는 그냥 이렇게 써버리네. appear를 그쵸? 근데 그 뜻도 아니에요. 이런 정도로 아예 되게 다 언어가 달라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그냥 읽어라 라고 하면 어려워요. 그리고 읽고 보통 하는 게 이제 미국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그냥 읽어와 이러고서 let's discuss about it 그래요. 그럼 아이들은 이제 책을 펴가지고 이제 읽죠. 읽는데 머리를 읽는 거 아니고 눈으로 그냥 이 말에 나오는
입으로 소리만 낼 뿐이지 register 안 돼요, 아이들이. 자, 그게 문제였던 거죠. 이래서 너무 제가 진짜 수백 명의 아이들 가르치면서 아쉬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뭘까요? 왜 어려울까요? 우선 vocabulary가 어려워요. 클래식스는 내가 지금 학교 텍스트북도 따라하기 어려운데 클래식스에서 내온 거기 있는 단어들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토플 패시지보다 클래식스는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플 점수가 안 되는 아이들은 너 그냥 다른 애들 읽는다더라. 그래서 클래식스 주면은 정말 안 좋아요. 자, 그리고 또 고어 같은 거. 우리 이 학생들 뭐 미국인 할아버지 이상한 고어 쓰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 애들이 이런 건 familiar 하지도 않고 그거랑 관계 있는 그런 웨스턴 뭐 카우보이 책을 읽은 것도 아니고 그것도 영국은 또 영국 스타일 있잖아요. 제인 어스틴 말도 또 아예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쵸? 그 다음에 또 그때 문화, 그 시대 사회적 흐름, 역사 지금 이거 아직 안 배웠잖아요. 지금 13살, 14살 아이들이 미국 공부를 한 지 3, 4년밖에 안 되는 애들이 그 미국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아무리 똑똑한 아이들 하더라도 정말 참을성이 대단한 아이들을 좀 찾아가면서 어느 정도 흉내는 내는데 어려워요. 자, 그렇죠. 이제. 자,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쵸? 이제 아이들을 너무 저는 어릴 때 클래식 읽히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시간 낭비예요. 토플 점수가 한 20점, 적어도 20점, 24점은 넘어야지 그나마 뭐라도 해볼 만해요. 근데 그렇다고 쉽게 익히는 건 절대 아니고 이 정도 점수가 돼야지 그나마 시작이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책 주고 그냥 너 읽어봐. 그럼 너무 가혹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계속 읽고 앉아있으라고 하는 거는 책을 싫어하게 만드는 정말 지름길이죠. 자, 그러면 쉬운 버전으로 읽어라고 해요. 애들 또 그런 게 있어요. 또 쉬운 버전, 뭐 옥스포드 뭐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옥스퍼드 프레스에서. 그럼 쉬운 버전 읽어요. 그럼 애들 그거 읽어요. 쉽게 읽어요. 자, 그러면은 자신감이 있어. 나 그 책 읽었다. 나 안다. 이게 더 문제예요. 내가 거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싹 다 빼고 줄거리만 그냥 대충 알고 나서 페이퍼를 쓰면은 이거는 오히려 내가 모르는 부분은 값싸고 아는 부분만 어떻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이제 저는 그 책 재미없어요. 이렇게 당연히 재미없죠. 그런 쇼튼 버전을 읽었으니.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나는 다 알아 하면서 머리를 달아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읽으면은 우선 안 된다는 거. 자,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나? 원래는 이거예요. 원래는 정석을 하면 거기 있는 모든 몇백, 몇천 개 단어를 다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그래도 이해 안 가는 문구들이 있겠죠. 이거를 정리를 해서 선생님께 물어보라 그래요. 너가 모르는 거 있으면 이걸 정리를 해서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봐봐. 이렇게 하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했고 어머님들이 다 그게 맞는 방법이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이제 문구를 이제 알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줄거리를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사회, 문화적인 요소와 문학적 장치를 바탕으로 이 책을 분석을 하는 게 이게 정석이죠. 그렇죠? 자, 이거를 아이들이 못하죠. 당연히. 왜냐하면 단어 찾기. 우선 단어 찾으라 그러면 아이들은요. 와, 이거 진짜 많이 본 단어 같은데 내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너 이거 모르잖아. 그러면 아니 많이 봤는데요. 많이 본 거 모르는 거야. 아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찾으라고 해요. 그럼 알았어요. 찾을게요. 그럼 한 페이지에 단어가 한 3-4개씩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많다. 이거 그러면서 책을 또 봐요. 계속 뒤로 봐요. 그럼 300페이지 남았네. 400페이지 남았네.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해 안 되는 문구를 정재 선생님한테 물어보러 가는데 우선 학교 선생님들은 연락이 안 돼요. 외국인 학교 선생님들은 잘. 1대1로 뭐 물어보는 거 그거 다 가서 물어보면은 그거 잘 안 해줘요. 한국 선생님처럼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구글 서치를 해서 또 알아보라고 했는데 구글 서치를 하면 또 읽어야 되기가 또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책을 학교까지 뭐 100페이지 읽고 가야 되는데 구글 서치에 또 더 읽어야 되니까 더 시간이 없는 거. 챗한테도 물어봐요.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또 엉뚱한 말이에요. 관계없는 말을 해요. 챗GPT는 또. 그래서 아이들이 힘든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줄거리를 이해를 해서 우선 단어도 모르고 문구를 이해 못해서 줄거리가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답답한 마음에 스파크 노트를 돌립니다. 이게 약간 치트 같은 거예요. 그걸 이제 돌려서 이제 어느 정도 읽어서 감은 잡아요. 그러고서 디스커션을 하면은 굉장히 겉도는 얘기만 하는 거죠. 이게 제가 가르친 아이들의 정말 훌륭하고 똑똑한 아이들도 거의 한 95%는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나머지 정말 저는 게임이 싫고 책만 좋아요 하는 아이들은 읽기도 해요. 근데 거의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영어 다 하시는 분이고 이런 애들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정말 똑똑한 아이들인데도 너무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게 저는 너무 많이 봐서 속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내가 가진 상식으로 요소를 장치를 고려해서 책을 분석하려고 하더라도 산식 별로 없고 사적 문화에서 모르고
내가 지금 미국 대통령도 다 못 외우는데 이 세심한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문화적 장치, 그러니까 이게 literary device잖아요. 그럼 뭐 메타포인가요? 뭐 요 정도 되는 거죠. 자, 저는 고등학교 가기 전에 중학교 시간은 7학년, 8학년, 9학년은 기초 체력 다지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거 하기 전에 자, 그럼 이게 만약에 이거 한다고 치면요, 제가 시간을 따져봤거든요. 그럼 한 페이지에 맞아요. 제가 시간을 따져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한다고 치면 한 페이지 한 10분은 걸릴 거예요. 정말 얘가 너무 참을성이 좋아서. 그럼 이걸 1시간씩, 매일 1시간씩. 그럼 페이지는 한 책 페이지 한 400장 정도 되거든요. 그럼 400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페이지를, 아니죠. 한 6페이지 읽겠네요. 1시간을 한다면. 그러면은 666시간이 걸리고, 666시간은, 2년이 걸려요. 하루에 1시간씩 하면. 한 세계 2년. 매일 1시간씩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아이들한테 이렇게 시키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체력 다지기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중학교 때 내가 아주 어려운 거를 읽고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고등학교 가서는 그걸 퍼포먼을 해서 점수를 따야 되는 타임이거든요. 중학교 GPA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얘가 정말 세져야 되는 거예요. 글을 막 쫙 잘 읽을 수 있어야 되고, critical thinking 하는 것도 뭐가 들어가 있어야지 애들이 critical thinking을 하지, 뭐 모르는 상태에서 너가 생각해봐, 자유롭게 생각해봐, 이거는 안 통해요. 그래서 체력을 먼저 막 다져주고,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잘하잖아요. 이거 되게 효과적으로 애들한테 딱 하면 애들이 효과적으로 또 싹 받아들여요. 똑똑해서. 그래서 체력 다지기라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 퍼포먼스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는 그렇게, 제 딸은 그렇게 가르칠 예정입니다. 아직 어리지만. 그런데, 자, 그러면 어떻게 제가 이제 수업을 구성을 했고, 이게 많이 가르쳐 봤는데 효과가 좋았어요. 책 읽고 디스커션 하는 게 보통 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뭐 읽고 와, 아니면 뭐 같이 뭐 얘기해보자 이러잖아요. 읽고 와서 디스커션 하잖아요. 학교에서는. 뭐 학원에서 그냥 너네들 읽고 있어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서 뭐 복습 시험 정도? 뭐 이 정도로 끝나는데, 저는 그걸 리버스로 했어요.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하는 게 뭔가 하면, 우선 제가 그 책에서 아이들이 모를 만한 단어를 싹 다 꺼내서 거기에서 다 디피니션하고 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챕터별로 다 이게 있어요. 그 보캡을 애들한테 막 드릴링을 시켜요. 그 수업 안에서 막 알려줘요. 그래서 머리 빨리빨리 들어가게. 자, 그런 다음에 그 단어를 또 한 번 다지기 위해서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줄거리를 제가 썼습니다. 그럼 그 플랫이 있잖아요. 그 줄거리를, 그 단어를 넣어가지고 책을, 그 플랫을 읽어요. 그럼 우선 줄거리와 여기서 그 원서에서 나오는 단어와 이 줄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들어가죠, 머리에. 자, 그럼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선생님이 다 찾아줬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플랫도 그렇게 애들 리딩 레벨 어느 정도 맞춰놓고,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이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엑설트를 꺼냅니다. 자, 그럼 이 엑설트는 어떤 걸 꺼내냐면요, 그 책에서 챕터별 가장 어렵다던가 아니면 가장 나중에 AP나 이런 데서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중요한 패시지를 꺼내서 그거를 정말 어떻게 원서를 읽는지를 알려주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토지나 마크 트웨인스를 보더라도 그냥 이거를 한 몇 달 동안 계속 읽으면 어느 정도 familiarize 되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정말 이런 경상도 말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주도 뭐 말을 하는데, 그렇수다는 뭐라는 뜻이다, 이렇게 그냥 아예 알려줘요. 쭉쭉쭉쭉 이런 방언들을 쭉쭉쭉 알려주고, 단어에 저도 설명을 해주고, 다 커버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스타일로 말을 이렇게 쓴다, 문법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 이게 많이 가르쳐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리딩을 같이 풀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캡도 됐고, 이제 제가 쭉쭉쭉 이거 넣어준 거죠, 억지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analysis하고 model writing을 보여주면서 이 파트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 이것도 같이 읽자. 그래서 같이 읽어요. 요까지를 저랑 같이 해요. 그런 다음에 actual reading을 그 다음에 시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얘네들은 이게 어느 정도 좀 이제 뭐 재료가 다 들어갔으니 이제는 이제 자기 양것이죠. 이거를 또 완벽하게 또 애노테이트를 제가 하라고는 하거든요. 그 책에다가 애노테이트, 뭐 이거는 뭐고, 제가 이제 알려준 대로 이렇게 막 서머리를 쓰면서 그때부터는 읽어요. 이 부분적으로 서머리를 쓰게, 페이지별로 서머리를 쓰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를 다 해오는 애들도 있지만 시간이 부족하면 좀 덜 해오더라도 적어도 이만큼이 들어갔으니까 언제라도 픽업이 가능한 거죠. 다 해오는 거는
저는 뭐 시간이 뭐 한 8시간씩 걸릴 테니까 몇 시간씩 꽤나 걸리고 완벽하게 하려면.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만 하더라도 크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애노테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책에 막 뭐가 다 적어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책이 한 4, 5 레슨 하면 책 한 권을 끝내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끝내고 나면 그것도 굉장히 바빠요.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라고 합니다. 이 에세이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 책을 공부한다면 아마 써야 되는 에세이인 토픽으로 쓰게 해요. 그러면 이제 쓰고 당연히 에디팅을 각자 다 개인 피드백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우선 이 책을 완벽하게 일하고 그 다음에 아이 실력이 늘고요. 그리고 라이팅 이 에세이도 나중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정말 급할 때 만약에 같은 책이 이게 겹칠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이제 책이 많으니까 매달 다른 책을 하니까 그 책이 겹치면은 그 에세이를 꺼내다가 쓸 수도 있는 거죠. 자기가 쓴 거니까. 예. 자, 네. 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책은 거의 뭐 한 달에 하나씩 이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단어를 우선 한 책당 한 3, 400 정도 배우고요. 고어 플러스 그리고 제가 이런 거를 설명을 하면서 그 배경 지식 이런 것도 같이 막 엮어서 넣어줍니다. 자. 중학생은 제가 말했듯이 기초 다지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퍼포먼스. 이거를 계속 하면은 책을 이렇게 해서 한 몇 권을 읽으면은 적어도 뭐 한 5, 6권 읽으면 참 좋겠지만 하여튼 많이 읽어보면은 아이들이 이제는 클래식스의 재미를 느끼고요. 그때서야 본인이 직접 읽기 시작하고요. 그래야지 애들이 크리티컬 띵킹 하는 것도 배웁니다. 남이 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애들이 이가 안 세요. 그래서 이유식 먹이들이 좀 잘근잘근 씹어서 넣어줘야 돼요. 그럼 애들이 먹고 나면 힘이 나서 그때서야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클래식을 열심히 읽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아이들을 효율적으로 가르치고 고생시키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의 피드백을 제가 후기를 보자면요. 지금 옥스퍼드에 들어간 제 학생 중에 한 명인데요. 저는 그냥 저에 대해서 말을 한 게 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다 열심히 해주셨는데 캐리 선생님 제가 모르는 부분을 명중하시는 확률이 높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캘리슨과 클래식을 6학년 때부터 공부해서 기본을 다졌던 것이 저의 SAT 점수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학생이 이제 9학년 때 SAT를 만점을 받은 학생이에요. 제 학생이었고요. 다 오래 가르쳤던 학생이고. 그리고 10학년 지금 보딩한 학생이고 제가 이 학생도 오래 가르쳤거든요. 이 학생이 이 수업을 중학교 때 지금 막 너무 급해서 하고 있는 학생이거든요. 했었다면 저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동생한테는 너 꼭 해라 이러더라고요. 너무 자기는 그때 그냥 좀 많이 그렇게 할 걸 이러는 게 있었으니까 이런 피드백을 보시고 지금 힘을 길러서 고등학교 때는 짜잔 하고 퍼포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업에 대한 소개는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